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1.6에서 1.7%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동안 개별 종목 위주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요. 또 각 주체들의 수급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은 적절하게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도 조단위의 매수로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반면에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물량 내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했고 이번 주는 4분기 실적 시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의 첫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슈에 따른 전략들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바이 아메리칸 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 기관이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 기업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는 행정명령인데요. 외신들은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외국 정부들은 자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보 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OECD가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OECD 29개국 중 최장 기간입니다. 지난 12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101.5로 전월 대비 0.31% 올랐는데요. 코스피의 급등이 이 지표의 상승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나 생산 등 다른 경제 여건들은 회복하지 못했는데 금융만 앞서갔다며 실물 경제와 금융의 괴리가 크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영업이익이 인텔과 TSMC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73조 원, 영업이익은 19조 원으로 추정됐는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선전했지만 인텔과 TSMC가 더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TSMC와 인텔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각각 42.3%와 30.4%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26%로 뒤처졌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 순위가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딴 화재로 글로벌 리콜을 시행한 현대차 코나 EV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 11건, 해외에서 4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이번이 15번째입니다. 현대차는 안전성 논란에 지난해 10월 전 세계에 판매된 코나 EV 7만 7천여 대를 리콜한 바 있는데 리콜 조치를 받은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코나 EV가 국산 전기차를 대표하는 모델인 만큼 화재 논란이 현대차의 전기차 도약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인텔과 IBM의 하락의 주도로 0.57% 내린 399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3% 내렸습니다. 3841포인트로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0.09%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3,543포인트로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 함께 점검해보는 신승훈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안베스트 신승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만 홀로 최고치를 다시 쓰며 마감한 지난주 뉴욕 증시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향방 내다봅니다.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연기금의 매도 배경 짚어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벌크선 운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전망 내다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시장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시장도 바이든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수급 공방은 또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세 주체들이 수급을 좀 주고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또 시장의 변동성도 나타났었죠. 지난주 우리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전반적인 상황은 일단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개인들은 계속되는 순매수 기조 보였고요. 지난주 주간 기준 12조 원가량, 그 전주에 10조 원에 이어서 지난주 역시 12조 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흐름들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장 크게 핵심적인 요소들 살펴보게 된다라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는 점. 여전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됐고요. 하지만 수급 주체 간의 힘겨루기 양상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두 가지였죠. 지난주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 앞으로 재정 적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다시금 시장에 재확인을 시켜주면서 전체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다만 FOMC의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시장 내 조금 좀 불안감 내지는 고점을 돌파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파월 의장 결국은 전주에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일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출구 전략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죠. 미국에서 있을 FOMC 과연 그 결과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점. 결국은 재정 확대 정책과 유동성 이에 대한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가 시장의 흐름을 판가름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로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될 부분은 4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주 넷플릭스에 이어서 이번 주 애플과 테슬라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빅테크, 공룡 테크 주식들에 대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결국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시장 내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던,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투자 심리의 핵심 재료는 일단 호재 부분은 미국의 경기 부양, 재정 확대,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가시권에 진입했다라는 부분. 중국의 작년 1년 GDP가 2.3%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의 반사작용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원자재 관련주, 경기 민감주, 심지어는 해운업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난주 발생했다라고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백신 기대감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악재로는 주가에 대한 고점 부담이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 수급 주체 간의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어떤 특징적인 모멘텀 하나가 아쉬운 상황. 그 대표적인 그 예상되는 모멘텀 중에는 4분기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든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백신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질적인 경제 지표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 고점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주요국들의 코로나 방역이 강화된다라는 점,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 코로나 검사, 그 증표를 내야만 입국이 가능한 그런 부분, 그리고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창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뭐 열흘이냐 아니면 2주간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 수준을 강화한다라는 점, 방역 수준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경제의 개선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점 지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결국 가장 큰 것, 이런 호재와 악재가 있지만 결국은 시장 내 투자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슈성 재료는 결국은 FOMC에 대한 유동성 의문이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일단 가시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면 결국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이슈는 유동성 이슈라는 부분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바이든 효과에서 어떤 그 지난주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상원 경기 바이든이 제시한 경기 부양책이 과연 상원 의회를 통과하겠느냐 아니면 다시금 그 규모가 축소되어져서 재정비가 되겠느냐라는 부분. 물론 결국은 언젠가는 그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추가 경기 부양책, 과연 그 규모가 1조 9천억이 될지, 1조 9천억 달러가 될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직은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그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에 큰 변화 부분, 변곡점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은 뭐니 해도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통화정책회의, FOMC에 이번 주 상당 부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느냐 아니면 출구 전략이 바로 나오겠느냐. 지난주 시장을 지배했었던 가장 큰 것, 결국은 파월 의장의 어쨌든 출구 전략에 대한 일축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시장 내 유동성 지속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그에 따라서 안도감을 가진 시장은 다른 이슈들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다라는 부분. 그에 대한 확인 과정이 이번 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추가 완화의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죠. 지금 현재보다 추가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통화정책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오히려 통화정책에서는 지금 현재의 안정된 투자 심리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결정짓는,
안도랠리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은 4분기 실적 시즌의 진행에 기대를 걸게 되면서 이번 주 애플이랄지 테슬라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공룡 IT 주식들의 어떤 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추가적인 시장 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요소는 어찌 보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향방에 대한 가이던스일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서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안도랠리, 안도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버팀목 역할, 거꾸로 시장 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확보의 유일무이한 어떤 그 방향, 이 부분은 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지난주 시장 내 흐름의 방향을 통해서 이번 주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던져주는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유동성이 지속될 거라는 점은 이제 시장의 안도감을 좀 더해주고 또 시장의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요인은 실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하락했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에 대형 테크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나스닥만 홀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죠. 지난주 자세한 상황 짚어볼까요? 예, 일단 지난주 말씀하셨던 대로 다우와 S&P는 하락 마감하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마감하는, 하지만 나스닥에 힘이 계속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시장 그 큰 이슈들, 결국 통화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재정 정책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오히려 시장은 지난주 후반부터 상당 부분 4분기 실적,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난주 주말 미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주간 기준으로 다우 지수는 0.6%의 상승, S&P 500은 1.9%의 상승, 나스닥은 4.2%의 주간 기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투자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나스닥의 어떤 그 상승률이 나타나고 금요일 그 다우지수와 S&P 500의 어떤 그 하락이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들, 결국 경기 부양책 자체가 바이든이 제시한 경기 부양책의 의회 통과 가능성에 다소간 시장은 의문을 던지고 있더라. 중도파 의원들,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 부양책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그 부양책 규모의 축소 가능성 시장 내에 던져줬다라는 그런 상황, 우리가 눈치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주택지표 역시 긍정적입니다. 주택지표 한 15년 만에 최대치의 상승률, 증가율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경제지표의 어떤 그 개선 방향.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게 이제 그 고용 부분과 어떤 그 물가 부분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텐데, 계속해서 시장 내 조금 다소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경제 지표의 둔화, 고용과 물가 부분이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의 핵심 변수가 무엇일지 결국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FOMC의 유동성 부분,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 체계는 결국 진행이 될 텐데 그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시즌의 어떤 그 향방, 그리고 네 번째 경제 지표의 방향성,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는 다소간 좀 둔화 양상. 하지만 PMI랄지 그리고 주택이랄지 전반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유동성의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 결국은 고용과 물가라는 부분 절대 유의하시면서 우리 시장의 핵심 재료인
유동성의 훼손이 가해질 것이냐 안 가해질 것이냐 이 부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물가와 고용 부분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경제 지표의 방향성도 계속해서 살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 시장 내에 주어질 어떤 그 힌트 부분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단 또 주택 지표 같은 부분은 호조였는데 아직까지 고용이나 물가 부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회복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할 이슈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 유동성과 그리고 이번 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4분기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부분과 실적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할 만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결국은 유동성 이슈 지속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는 이번 주 26일, 27일 개최될 FOMC 에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오히려 둔화될 것이냐라는 부분 결정짓는 것이 결국은 4분기 실적 시즌의 진행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4분기 실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큰 정부 그리고 미국 신정부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겠느냐. 결국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교집합 부분이 어떤 것이 되겠느냐가 시장의 어떤 그 수익률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선정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되면 유동성의 지속 여부 결국은 FOMC와 그다음에 시장 금리의 어떤 그 미세 변화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출현 가능성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에 대한 수혜주들은 은행주와 증권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넷플릭스에 이어서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컴퓨터,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결국 산업별로 업턴 사이클의 진입 여부가 상당 부분 시장 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반도체 업종과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5G 업종까지가 결국 산업별 업턴 사이클에 진입을 한 어떤 그 산업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 결국은 경기 부양 중심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원자재 관련주 당연하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바이든 신정부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주들. 결국 2월 달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통상 신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서 허니문 피리어드를 통상 10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달에는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그리고 인선과 관련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인선과 관련된 그 사람들의 성격과 관련되어서 시장 어떤 그 모멘텀 내지는 어떤 그 수혜 종목군들이 결정이 되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바이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웨이브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2월 달에는 경기 부양책의 수준 정도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달부터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후보 시절 공약을 한 부분 결국은 친환경과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3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시장 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질적인 각 월별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전망을 해 두시면서
그에 대한 그를 중심으로 시장 전략 수립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이번 주 관심 이벤트 스케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것 FOMC 결과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중국의 4분기 GDP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2020년 GDP 성장률 중국은 일단 플러스 2.3%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플러스를 유지했다라는 부분에 시장 내 상당 부분 중요한 방점이 찍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발표되어지는 미국의 4분기 GDP를 보면서 과연 미국의 경제 위축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과연 이를 근거로 해서 얼마만큼 기저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내에 큰 어떤 그 모멘텀을 과연 2021년 경제 성장률에서 나타나게 될지 또 이를 근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9조 달러 내외의 어떤 그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축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확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서 2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 소비 그리고 개인 소득. 이 부분에 대한 발표되니까요. 이 부분 역시 중요한 지표로서 소비와 관련된 부분 꼭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들 일정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유동성 지속 여부와 그리고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가장 좀 중요한 이슈들로 꼽아주셨는데 특히나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제기되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앞두고 있는 기업 실적 일정과 또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대기업들 대다수 이제 그 실적 발표 이번 주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시장은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이슈와 기업 실적 이슈. 유동성 이슈는 상당히 그래도 시장의 어떤 그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만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주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발언 부분, 출구 전략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한창 이야기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 이슈를 일축시키는 결국 최소한 올해 후반 내지는 올 연말까지는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 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 유동성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가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빅테크들의 이제 그 실적 발표, 추가적인 시장 내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 발표 부분에 우리는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우리 기업 그리고 S&P 500에 있는 최소한의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지금 예정해 놓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주 애플 그리고 애플 컴퓨터,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적 발표. 지난주에 있었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 내 기대감을 확장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고요. 이번 주에 있을 기업들의 실적 발표분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존슨앤존슨, 3M, 그리고 보잉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이 부분 테슬라와 애플 컴퓨터 그 페이스북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업 애플 컴퓨터의 실적 발표 27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애플 컴퓨터 사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이 예상된다. 투자 심리에 어찌 보면 버팀목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점 논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 주목해 두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바로메타가 되는데 전기 자동차 관련주들 가장 큰 것, 2차 전지도 그 한 핵심 축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2차 전지와 또 하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두 가지 업종군, 테마군들에 대한 향후 주가 방향성의 바로메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테슬라의 향후 발표되어지는 향후 전개되어지는 전기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관심 영역군에 놓아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애플과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보잉의 실적까지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우리 시장은 또 수급 공방이 치열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지난주에도 조 단위의 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또 기관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좀 추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좀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원인은 또 어디에 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도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뭐 기관 지난주를 좀 살펴보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 외국인과 개인은 다소간에 좀 공방이 나타나는 뭐 하루는 매수하고 하루는 순매도하고 하루는 다시금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관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올해 들어서 18거래일 연속 연일 순매도 행보를 보였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신년 들어서 연기금이 매도한 순매도 금액은 약 6조 원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18거래일 연속 순매도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조금 좀 다르죠. 대표적인 연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뭐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교직원 공제회 등등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금들의 수급 패턴은 단기적으로 오늘은 사고 내일은 팔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정해놓고 한 방향으로 상당 기간 그들의 수급 방향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기금의 18일 연속 순매도 행보 이게 과연 언제 그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어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 급등에 따른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에 따른 자산 리밸런싱 과정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과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는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 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산 비중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그리고 주식 각각의 그 당해년도에 어떤 그 비중을 분명히 정해놓고 갑니다. 총 자산 대비 이 자산의 특정 A 자산의 비중을 얼마 정도로 가지고 가겠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주식의 투자금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너무 크게 늘어났더라. 이에 따라서 이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들 속에서 주식의 연기금의 주식의 순매도 과정이 지금 18거래일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올 연초부터 실질적으로 6조 원이 넘는 그런 연기금의 순매도 행보가 이어졌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매도 행보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6조 원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매도 규모의 축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중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은 삼성전자였더라. 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그 삼성전자를 매도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IT, 차화전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 LG화학을 3,300억 원을 팔았고 현대차를 3,750억 원을 파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수급은 다소간 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진행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연기금의 매도 행보는 당분간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치지 않는데 그 배경
이렇습니다. 강한 매수로에 전환할 만한 근거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 행보는 조금 더 둔화가 아닌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연기금의 매도 행보는 이어진다. 그렇다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급 주체는 결국은 개인과 외국인밖에 없을 텐데, 개인들은 결국은 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유동성과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부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될 것이냐 줄어들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는 바이든 신정부가 가지고 가는 경기 부양책의 수준 그리고 FOMC의 유동성의 수준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니 뭐해도 환율의 변동성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환율, 달러화가 약세로 진행이 될 것이냐 강세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가능성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점, 그 방향성들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의 이 매도는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가운데 유동성 지속과도 환율 변동성에 따른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변동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산업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해운 운임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해운 업종에 대한 기대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해운 운임의 상승의 배경과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경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급등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서 국제 무역 질서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국제 해운업, 국제 유통업, 국제 운송업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기대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업종 지수 살펴보게 된다면 해운업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업 관련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상당히 시장 내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해운 운임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하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 BDI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 컨테이너 운반선을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가 있습니다. 근데 BDI 같은 경우는 1년 내 3.3배가 증가하는,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죠. 지난 저점 2020년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래프 상에 제일 끝단에 있는 점으로 표시가 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한 1,800포인트에 근접을 하게 되면서 전년 저점 대비해서 약 3배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과거 1년간 225%가 상승하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일부러 5년의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5년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 약 1,800포인트 정도에 있는 상황은 지난 2019년 중반에 있었던 최고점 2,500포인트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 5년 동안의 BDI 지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고점에 도달은 안 했다. 아직 BDI 지수의 상승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내비치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역시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점. 이러한 해운 운임 지수의 상승 배경은 크게 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일단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죠. 철광석과 철광. 그리고 중국의 GDP, 작년 GDP가 2.3% 상승을 하면서
시장 경제 회복 구간으로 다시금 가시화되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그동안 상당 부분 훼손을 시켜놓았던 그런 국제 무역 질서가 일정 부분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각종 해운 운임 지수의 상승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기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취하셔서 이 부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실적 개선의 정도를 보고 해운 업종에 내 포트폴리오를 담가 나가는 그런 어떤 그 해안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해운 운임, 해운 업종의 영업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해운 운임 분명히 정기, 그러니까 장기 계약의 비중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90% 이상이 장기 계약입니다. 부정기선, 소위 말하는 스팟 계약은 5%, 10% 미만이다라는 점. 근데 지금 BDI 지수의 상승, 이 부분이 과연 해운 업종의 실질적인 영업 실적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실적을 해운 업종에 대한 어떤 그 각종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절대 늦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경기는 최악의 국면을 지났기 때문에 운임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물동량의 기저효과, 바이든 정부의 출범, 트럼프 정부가 망쳐놓았던 훼손시켜 놓았던 국제 무역 질서가 이제 다시금 원상복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렇다면 굳이 모멘텀적 접근이 아니라 점진적인 실적 개선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었던 해운 업종에 대한 다소간 좀 낭패 아닌 낭패, 다소간의 변동성 아닌 변동성을 피해 가실 수 있는 분명히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예, 유동성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되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적,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 결국 그와 연관된 우리나라 주식시장, 관련주들, 산업 테마군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훼손 여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바이든 신정부가 과연 추구하고 있는 목적,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 그 큰 틀을 좀 살펴보자. 그 큰 틀 속에는 결국은 지금 현재 백신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고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결국 경기 부양책이 지속이 되고 글로벌 무역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결국은 글로벌 무역과 관련된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관련주, 금융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번 주 집중적으로 4분기 실적 시전이 진행이 되는 공룡,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관심, 더 나아가서는 IT 공룡 주식들의 관련 업종과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까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반도체, 5G,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 이번 주 애플 컴퓨터와 테슬라 실적 발표 주목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주목할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리엔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적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